자, 보자. 21번부터 몇 개만 더 볼게요. 놀면 뭐하냐? 얘 있죠? 여기 형광색 펜으로 칠해놓은 저거, f 역함수 x라고 하는 게 그냥 구하는 게 빠르지 않나? 뭐 이제 그냥 그런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했었죠. 사실 저게 이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니까요. 이걸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버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위에가 이제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하는 거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그게 더 빠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거죠. 사실 fx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x 플러스 a에다가 3x 플러스 b가 되는데요. 우리 막판이니까 조금 외웁시다. f 역함수 x가 바로 나오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얘가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럼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무조건 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희 이거 바로 할 수 있냐? 바로 할 수 있어? 어떻게 되더라? x 빼기 3, 그 다음에 빼기 ax, 그 다음에 더하기 b. 이거 맞니? 이거 맞던가? 역함수 바로 구하는 거? 이거 바로 구해야 돼. 알았지? 역함수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역함수는 얘는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바로 우리가 확인하시고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x축으로 2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fx 자자 식이죠. 저 식 뭐라고 해야 되냐? 봐봐. 귀찮으니까 얘 그냥 gx로 할게. 많으니까 이거 gx로 하시면 gx라고 하는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니까 x-2 플러스 a가 되고요. 3의 x-2 플러스 b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 녀석이 얘하고 동일하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그냥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함수를 누구보다 빠르게 구하고 그냥 이동한 다음에 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선생님 뭐 저는 점근선을 이동시켜서 뭐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나는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하셔도 됩니다. 점근선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근선만 놓고 봐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봐봐. 내가 그땐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풀어줬어. 그 첫 번째 풀 때 이렇게 풀어줬는데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원래 fx의 점근선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x는 마이너스 a가 되고 y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당연히 f의 역함수 x의 점근선은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3이 되고 y는 마이너스 a가 돼. 서로 바뀌겠죠. 이렇게 x는 3이 되고 y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렇게 점근선이 서로 바뀝니다. 맞죠? 역함수를 하면. 그런데 얘를 내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시킬 거니까 x축으로 2만큼 이동시키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면 x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냥 점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싹싹 되니까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점근선이 동일해야 돼. 점근선이 동일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동일해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더 편하죠. 근데 혹시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여기도 지금 a 값만 나와 있고 여기도 a 값만 나와 있어서 둘이 계산했더니 둘이 a 값이 같아. 그러면 내가 계산을 잘한 거고 혹시 틀리면 뭔가 잘못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a 값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a 값이 엄청 빠르게 결정이 됐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나 조건이 나와 있단 말이야. 나 조건이 나와 있단 말은 가조건으로 a, b가 다 결정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알았죠? 그래서 나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나 조건을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나 조건까지는 안 할게. 왜냐하면 어차피 분자가 2인 것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자가 2인 것만 우리가 잘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혹시 아닌데 혹시 안 하고 싶은데 봐봐.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x-1분의 뭐였냐? 3x 플러스 b였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봤더니 분자가 얼마야?
2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사실 확인만 하면 돼. x-1분의 3의 x-1에 플러스 3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따라서 x-1분의 3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가지고 요 3 플러스 b가 얼마라고 하면 되는 거냐면 2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괜찮냐? 근데 아까 혹시 외울 거면 외워 제발. 아니 그냥 이렇게 해. 얼마 안 걸리지? 자, 이거 엄청 오래 걸리냐?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근데 진짜 시간 없는데 생각이 나면 이렇게라도 해. 이거 곱하기 얘 두 개 곱한 다음에 얘 두 개 뺀 거지. 그 지금 얼마냐면 b 더하기 3이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알았죠? 대각선으로 얘를 먼저 곱하는 거야. 얘 1번, 얘 2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면 그게 분자가 돼. 혹시 이거는 틀릴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알았지? 근데 정말 마음이 급하고 막 이제 진짜 빨리빨리 끝내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틀릴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렇게 빼면 돼. 알았지? 이렇게 곱해야 돼. 이렇게 곱하는 걸 빼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은 똑같은 거 찾아놨습니다. 23번은 똑같은 거 22번 똑같은 거 찾아놨죠? 완전 똑같이 내가 지금 다 이런 것만 찾아놨는데 너희 선생님 정말 뒤통수를 빵 쳐가지고 이번에는 숫자 바꾸기 말고 표현 바꾸기 더 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쩔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그 숫자 바꾸기하고 표현 바꾸기 아니 숫자 바꾸기하고 원본 자체를 잘 풀어놓으면 표현 바꾸기 된 거는 자연스럽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 외우지는 마시고 그래도 이해하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필요하긴 해.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 거는 확실히 보이죠? 여기는 4만큼 이동하고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분의 3입니다. 됐죠? 다 출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 얘는 그냥 원본 자체를 기억을 해야 돼. 없어. 그 밑에 유사문항을 보면 그냥 그느드 문제인 거야. 알았죠? 유사문항 자체가 그냥 그느드 문제야. 그래, 그느드 낼 수 있잖아.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느드를 찾은 거야. 똑같은 느낌이 없다 이 말이야. 똑같은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기억과 니은을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본 자체를 잘 보시고 기억과 니은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자, 옳은 것이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이게 f의 4하고 f의 역함수 4가 같으면 b 더하기 c가 0이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 이거잖아. f의 x하고 f의 역함수 x가 같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거는 어떤 말이 있다고 내가 그랬어? 항등식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항상 성립하려면 항등식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항등식의 개념이. 이해됐어?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런 말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면 얘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내가? y는 x 위에 점근선의 교점이 있다고 그랬어. 미쳤나봐.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고 그랬어. 바꿨어. 똑같은데 어차피.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맨날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한 게 요 두 문제인 거잖아. 기억하고 니은. 그래서 꼭 기억을 다시 해줘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점근선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너스 b가 되고 y는 c가 되면서 내가 점근선의 교점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 c는 마이너스 b가 되다 보니까 b 더하기 c가 0인 거야. 이건 모든 x에 대해 성립할 때의 조건인 거야. 이해됐죠? 모든 x에 대해 성립할 때 그때 b 더하기 c가 0인 거야.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인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야. 둘이 쌤쌤이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그게 항등식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니은번을 보시면 함수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 위에 대칭 이고 그 다음에 f의 0은 0이다 이면 a는 c의 제곱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0,0을 지나겠다는 소린 거예요. 그러면 니은을 먼저 보시면 이런 뜻이야. 아, y는 fx는
x 플러스 b에다가 뭐 b를 미안해. b를 남겨놓으면 안 되지. 왜냐면 여기가 지금 a하고 c를 비교했으니까 c가 남아 있어야 돼. 그래서 b 자리에 마이너스 c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c에다가 a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이게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f의 0은 마이너스 c분의 a가 되고 플러스 c가 되고 얘가 0이 된다라는 뜻인 거지. 따라서 a가 c의 제곱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거가 동 만족하고 y는 x에 대해 뒤치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y는 x에 뒤치다라는 말은 그 그래프 자체가 이미 f하고 f의 역함수가 같다라는 뜻인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고, 기억은 왜 틀리는 말이야? 기억은 이렇게 되려면 f의 4하고 f의 역함수 4가 같은 거니까 사실 방정식 개념으로 생각해도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항상 얘가 만족한다 그래서 얘가 그 모든 함수가 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야. 쟤만 방정식에서 같을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됐죠? 근데 이거를 우리 책에선 발레가 나와 있거든. 근데 너희가 발레를 찾아내면 참 좋지만 식이 바뀌면 발레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잖아. 그치? 발레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긴 하는 거야. 물론 그래도 틀 수 있어. 선생님 뭐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다른 조건을 줘서 저게 딱 맞게끔 낼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러면 다른 애들도 다 틀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는 방정식의 개념이니까 모두 다 성립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인 거냐면 y는 x 위에 있을 조건이다 라는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은 항상식의 개념이고 이건 방정식의 개념이니까 이거이면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이거이면 이게 성립하는 거지. 왜? 이 개념이 더 특수하잖아. 특수하다는 표현이 맞나? 아무튼 다 성립하는 거니까 이거이면 이게 되긴 하겠지. 왜냐하면 얘일 때는 어차피 얘가 같을 거니까. 이해됐죠? 모든 x에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틀리고 저렇게 가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건 틀리고 이렇게 가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 디귿반엔 우리가 이제 그 감소함수에 대한 거니까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감소함수 맞니? 감소함수 맞지? 그래서 감소함수에 대한 거니까 한 번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과 내용을 보시고 밑에 24번은 그냥 그 경험치 쌓는다라는 생각으로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번입니다. 내가 그 25번 풀 때 이런 유형 풀 때 미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쫄려 한다고 했지,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줘야 돼. 나중에 조금 풀 때 기억 안 날 수 있어. 시간 좀 지나면. 근데 워낙 많이 본 문제라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안 나오면 뭐 안 나온 것도 안 돼.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준비를 해줘야 되냐면, 얘 유리함수인 건 알지? 이렇게 식 주어졌을 때 쟤 뭐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유리함수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저 묶으면 되잖아. y x-2는 2x 더하기 k 이렇게 되고, y는 얼마냐면 x-2분의 2x 더하기 k에서 얘가 유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갈 때 여기선 지금 PQ의 x좌표의 곱이 1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5P 곱하기 5Q입니다. 이때 뭐냐면 x좌표의 곱이 14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냐? x 더하기 y가 잠깐 좀 그냥 직선이고 x 더하기 y가 8이니 그냥 직선이고, 그 다음에 PQ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걸 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놓지? 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는 문제 풀 때 A, B라고 잘 안 나. 원래 A, B라고 잘 안 나. 왜냐면 문자가 많아지는 걸 우리가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y는 8-x라고 돼 있어서 실제로는 8-a라고 놓을 확률이 엄청 높아. 8-a라고 놓으면 이 문제가 산수가 살짝 복잡해져. 물론 마지막까지 끌고 가면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8-a로 끌고 가잖아. 해봐 나중에 혹시
산수가 살짝 그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심플하진 않아. A, B가 원래 더 안 깔끔. 일반적으로는 A, B가 더 안 깔끔한데 요 문제가 지금 OP 곱하기 OQ여가지고 이 물어보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물어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OQ가 뭐가 돼? 얘의 제곱에서 8-A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OP가 뭐가 돼? 8- 적지만 A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8-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값들이 X좌표의 곱이다 뭐 이렇게 돼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냐. 그치?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아. 근데 이 문제의 그 특이성 때문에 A, B가 더 편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발 A, B라고 하면이라고 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얘를 A, B라 하고 얘는 B, A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 X좌표의 곱이니까 A하고 B야 그냥. 맞죠? 그래서 A 곱하기 B가 14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더 편한데 어쨌든 간에 확인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 말고 앞에 하나가 더 있어. 이 문제 말고 앞에가 하나 더 있을 거야. 668 말고 667인가 뭐 똑같은 문제가 하나 더 있을 거야. 알았지? 그 두 문제 다 A, B가 더 나으니까 A, B로 놓고 풀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거는 근데 기억을 해야지. 안 그러면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나오면 잘 기억 안 날 겁니다. 어떻게 풀었더라? 또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나중을 위해서라도 메모를 해놔 이런 것들은. 뭐 지금은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하니까 기억을 하겠지만 기억 안 난다니까. 그렇죠? 똑같은 문제 찾아놨으니까 밑에 26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 똑같죠? 대신에 이제 마지막에 지금 문제 다 똑같아? 문제 다 똑같은데 완전히 다 똑같아. 근데 마지막에 넓이 물어보는 걸로 좀 바뀌어 있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이점 조금씩 있으니까 그 차이점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같은 경우는 27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y는 x대칭이고 그 다음에 넓이 나와 있고 알파하고 베타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말했지 삼각형에서 넓이 나오면 사선식을 무조건 생각해야 되니까 아직도 안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겠죠. 신발끈 공식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 계속 모르던데. 이건 진짜로 그냥 삼각형 넓이 S라고 하는 게 얼마가 돼? 2분의 1에 한 번만 쓸게.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야. 알파, 베타, 알파, 그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사선식 쓰는 거 알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사선식에 대한 거는 혹시 모르면 다시 물어봐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여러 가지 중에서 사선식이 진짜 이 신발끈 공식 사선식이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나와도 나 그렇게 쓰면 안 될까? 네, 그렇게 써도 됩니다. 신발끈 공식이 편했으면 편했지 안 편한 문제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 알았죠? 신발끈 공식이 편했으면 편했지 안 편한 문제를 본 적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확인하셔서 푸시는데 여전히 알파, 베타라고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와, 찾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이 비슷한가 봐. 똑같은 문제라고 그냥 진짜 똑같은 문제들이 저렇게 그냥 있는 거야. 그냥 다 똑같아 보이죠? 그냥 봐도 딱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사람들도 다 열심히 고민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인데요. 봐봐. 29번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했어요. 뭐냐면 29번을 우리한테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그래서 보기가 기억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식을 찾아라 라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래프로 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죠. 위아래로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같은 문제라고 봐야지 다른 문제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건 표현 바꾸기도 아니야. 알았지? 위아래로 바꿨으니까 표현 바꿨는데 아니야. 알았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선 우리가 29번 잘 보시면 29번은 닮음이죠. 그래서 닮음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닮음으로 하는데 봐봐. 너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SX를 구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사실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밑변의 길이하고 이 높이가 사실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다 보니까
높이는 엄청 쉬워. 높이는 개 쉬워, 개 쉬워. 여기가 얼마야? 1이지? 루트 8, 2 루트 2. 아, 잠깐만요. 아, 틀리다 말해. 2 루트 2 같아. 맞냐? 2 루트 2 같죠? 그래서 2 루트 2가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높이는 아주 쉽습니다. 그럼 내가 결론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요 DF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근데 DF의 길이는 여기서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어디 녀석으로 꼭 가져가야 되냐면, 이쪽 닮음으로 꼭 가져가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죠? 이쪽 닮음으로 꼭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 FC.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AB.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5죠? 닮음 꼭 끌고 가. 기억 안 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X 대 X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대 X 더하기 3은 얼마? FC 대 5가 된다. 이렇게 해서 FC를 X에 관한 값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DF를 계산하는 거지. 이해됐죠? FC 닮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C 구하고 3에서 FC를 빼면 DF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왜? 그 옆에 오른쪽 문제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 그치? 개형 자체가. 자, 그런데 야, 이 문제는 알아서 C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0에서 D분의 9까지야 라고 범위 제한이 되어 있어서 밑에 식에 영향을 안 줬어. 그치? 근데 이 문제는 그 범위 제한을 뒀나? 뒀다. 0에서 뭐야, 진정. 왜 이렇게 심플하게 잘 줬지? 원래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0에서 2까지 줬네요. 그래서 0에서 2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서 그리면 되고요. 여기서는 C하고 F의 F가 어디 있니? 여기 문제 좀 바뀌었네요. C하고 F, 여기가 FX네. 그치, 위치를 좀 잘 봐봐. 아까 넓이 구하라는 거고, 여기는 여기가 FX. 그럼 이 문제가 좀 더 쉽겠네. 그냥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알았죠? 좀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얘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여유를 좀 두고 싶어서. 여기 좀 보시죠. 이거는 31번은 내가 꼭 별표하라 그랬지. 그 31번 보시면, 31번 보면 위아래 봐봐. 위아래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어떻게 돼 있냐? 라고 되어 있을 때 절대값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팍 씌웠는데 그 그래프가 Y축 대칭일 때, 요건 정리를 해야 돼. 다시 뭐라고? 절대값을 씌웠어.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를 Y축 대칭한 거야. 절대값을 씌웠는데 Y축 대칭한 거야.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돼 있잖아. 이거 뭐라고? 이렇게 절대값 씌워가지고 Y축 대칭 시켰어. 원점 대칭이라는 소리야. 알았죠? 그러니까 뭐냐, 절대값을 빡 씌웠는데 그 그래프가 Y축 대칭이 됐다는 소리야. 잠깐 이해됐니? 어떤 그래프를 팍 올려놨어. 내가 팍 꺾어서 올렸는데 그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그게 Y축 대칭인 거야. 이해됐죠? X축 밑에 있는 걸 꺾어서 올려놨더니 얘 둘이 Y축 대칭이 된 거야. 그러면 애당초 그 그래프는 뭐였단 소리야? 원점 대칭이었단 소리야. 이렇게 돼 있는 걸 X축을 올리고 Y축 대칭까지 빡 됐단 소리 아니야. 그럼 애당초 그 처음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었단 소린 거지. 절대값을 씌웠더니 그 녀석이 Y축이 됐어. 그러면 결론이 뭐야? fx라고 하는 식은, fx식은 원점 대칭인 식인 거야. fx식은 원점 대칭인 식인 거지. 미안해. 잠깐. 여기하고 좀 문제가 좀 달라가지고 미안해. 내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식.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문제가 좀 다른 거야. 절대값을 씌웠어. 그 식을. 그러면 fx를 위로 올리겠지? 그러면 나 걔로 y축 대칭하겠지? 요렇게. 그래서 fx라고 한 거야. 여기서는 누가? 요 이동한 식이 원점 대칭인 거지. 알았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절대값을 씌우고, 그러니까 fx를 절대값을 씌우고 걔로 y축 대칭.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웠더니 그게 y축 대칭이야. 그러면 fx는 원점 대칭이야. 자꾸 그 뒤에 조사가 자꾸 틀려가지고. 다시 fx를 절대값을 빡 씌웠더니 그 함수가 y축 대칭이야 라고 하면 원래 fx는 원점 대칭이 식이다 라는 뜻인 거야. 의미는 알겠지? 내가 조사를 지금 조금씩 잘못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헷갈리면 다시 한 번만 정리 잘 해주세요.
알았죠?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좀 잘 보시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 보시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3번까지만 잠깐 볼까요? 그래도 이제 겨우 절반 했나 본데? 이제 33번은 안 할 건데요. 33번 같은 경우가 딱 이제 우리가 지금 뭘 넘어왔냐면 이제 무리함수 넘어간 거예요. 33번부터. 알았죠? 33번부터 무리함수가 딱 넘어가는 거니까 무리함수 넘어가는 첫 번째 문제에서는 무리식을 지금 다루지 않고 있는 거지. 무리식을 다루지 않고 바로 무리함수로 넘어가는데 이때 얘도 아까 유리함수에서도 이런 정사각형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뭐 하라고 했어? A라 하면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어딜 A라 하면이라 할 거야 라고 하면 또 이게 또 전 여기를 꼭 여기라 하고 싶은데요. 이럴 수 있잖아. 전 죽어도 여기를 꼭 A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되긴 합니다. 알았죠? 상관없어. 근데 여기를 A라 하면 뭐 여기가 이제 뒤로 빠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들이 놓고 하세요. 놓기 편한다 에다가 난 여기를 A라 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에 대한 우리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A라 하고 한 칸 넘어서 걔를 B라고 하면 여기 B 빼기 A가 요거하고 같은 거지. 항상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어떤 관계식을 만들어낼 거냐 그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 보면 됩니다. 무리함수 K 들어갔나? 안 들어가도 됐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딱 그 페이지까지만 합시다. 내일 좀 남겨놔야지. 안 해도 무리함수부터 할걸. 아쉽네. 아니다. 여기까지만 할래. 왜냐면 내일 무리함수 좀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안 오는 애들도 있어서. 유리함수까지 일단 마무리한 걸로 하시고요. 무리함수는 요거 한 문제 그냥 A라면만 들어간 걸로 보시죠. 됐나요? 이 정도까지 보시죠.